생존 경제. 말라말라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포식자들의 일상입니다. 수컷들은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어미들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매년 이곳에는 가뭄이 찾아옵니다. 굶주림과 질병, 영역 싸움이 기승을 부리는 때죠. 누가 말라말라의 건기를 견뎌내고 살아남을까요? 말라말라 보호구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쿠루거 국립공원 옆에 있는 16만 제곱킬로미터의 사바나입니다. 그 가운데로는 샌드강이 흐르고 있죠. 이곳에서 포식자와 먹잇감들이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생존이죠. 스카와 타이슨 형제가 말라말라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녀석들의 땅이죠. 녀석들은 3년 전 원래 있던 우두머리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지키기가 더 어렵죠. 도전자들이 끊임없이 형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0살이 된 스카와 타이슨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타이슨이 많이 약해져 있죠.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병 때문에 더욱 지쳐 보입니다. 수컷 사자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들이 암컷들을 보호하는데 이 보호가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세라, 스플릴락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입니다. 세라와 자매들은 스카와 타이슨의 새끼들을 키우며 사냥까지 담당하고 있죠. 암컷 6마리, 어린 수컷 2마리, 새끼 3마리가 한 식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라는 일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스카와 타이슨에게 이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죠. 권력을 쟁취한 수컷들은 우두머리들을 몰아낼 때 암컷들과 빨리 짝짓기를 하기 위해 새끼들까지 죽입니다. 공격과 야만적인 정권 교체, 그리고 질병, 힘든 싸움입니다. 새끼 5마리 중 1마리만이 어른이 됩니다. 녀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사방이 위험합니다. 라일라는 2살짜리 표범입니다. 녀석은 사자들과 영역이 겹치죠. 사자들이 침범하면 녀석이 새끼 사자들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일라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녀석은 완전한 어른이 되면서 어미로부터 20제곱킬로미터를 물려받았습니다. 혼자는 위험합니다. 다치게 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도 다른 포식자에게 너그러운 편이 아니죠. 사자들이 녀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표범은 나무 타기 선수죠. 나무는 가장 안전한 곳 중 한 곳입니다. 라일라가 생애 첫 짝짓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컷 2마리가 녀석의 주변을 맴돌고 있죠.
쿠발라가 3년째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전자가 나타났죠. 젊은 수컷 드리프터가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둘은 영역도 겹치고 원하는 것도 같습니다. 바로 권력과 짝짓기죠. 지금은 물러나도 드리프터는 분명 되돌아올 것입니다. 쿠발라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죠. 세도우는 스플릿라악에 사는 하이에나 우두머리입니다. 녀석들의 영역도 사자와 표범과 겹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당당하게 이웃의 것을 탐하죠. 수없이 겹치는 영역 때문에 말라말라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5월, 겨울과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물과 음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200종의 생명체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스플릿락에 불청객 둘이 찾아왔습니다. 수컷 사자는 3살쯤 되면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 무리에서 쫓겨나죠. 지금 녀석들은 영역과 암컷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둘이 힘을 모으면 다른 수컷들을 몰아내고 무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한 녀석이 암컷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른 녀석은 피 냄새를 맡았죠. 누군가 먹다 남긴 고기입니다. 함께는 다녀도 음식은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목을 보호해주는 갈기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녀석들은 싸우다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죠. 건기가 말라말라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사방에서 느껴집니다. 무리는 사냥에 성공해야 생존할 수 있죠. 사자는 하루에 5에서 7kg의 고기를 먹습니다. 함께 사냥을 하면 큰 먹이를 잡을 수 있지만 대신 가족 전체가 그 먹이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며칠 내로 큰 먹이를 잡아야만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뭄을 활용해야죠. 물이 줄어들자 물소가 매일 물을 마시러 강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초식 동물들은
물이 꼭 필요하죠. 강으로 가는 길이 사자의 영역을 지나갑니다. 이미 사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물소들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녀석들은 쉬운 상대가 아니죠. 게다가 치명적인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물소 상당수가 소혈액을 앓고 있어서 포식자들까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암컷들이 몰래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가속은 빠르지만 지구력이 약하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야 합니다. 사냥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냥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위 사이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덥고 배고픈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건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한계가 찾아오고 있고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새끼들에게조차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열기와 굶주림 속에서도 스카가 힘을 끌어모아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불청객들이 그 뜻을 알아차립니다. 사자의 소리는 8km까지 퍼져나가죠. 침입자들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상대는 사자만이 아니죠. 새도 위의 무리도 근처에 있습니다. 하이에나와 사자는 영원한 숙적이죠. 녀석들은 음식과 영역을 놓고 경쟁합니다. 생존이 걸려 있을 때는 더욱 치열하게 싸우죠. 지금은 새도우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짝짓기 시즌이 된 거죠. 12개월에서 18개월에 한 번 찾아오는 번식기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인 녀석은 최고의 수컷을 골라 짝짓기를 할 수 있죠. 암컷들이 더 크고 대담하며 세력도 강합니다. 구애 기간에도 수컷들은 소심하고 순종적이죠. 짝짓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이에나는 암소의 생식기관이 비슷하게 생겼죠. 자리 잡기부터 만만치가 않고 담력도 필요합니다. 새도우의 번뜩이는 이빨을 보십시오.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들은 독신 생활로 돌아가고 새도우 혼자 새끼들을 키웁니다. 하이에나처럼 세라와 가족들도 꼭 붙어 다닙니다. 모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항상 어미가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냥을 나갈 때는 새끼들을 놔두고 가야 합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모두 죽습니다. 말라말라에서는 동물들이 서로를 지켜주기도 하죠. 임팔라는 시각과 청각이 예민한 개코 원숭이나 원숭이들 주변을 선호합니다. 녀석들을 보초로 쓰는 거죠. 영장류와 포식자는 서로를 배려하는 사이가 아니죠. 원숭이들이 사냥을 망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녀석들은 또 다른 위험도 알려주죠.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기에는 더욱 자주 산불이 발생하죠. 공원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주로 작은 동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세라의 새끼들도 위험합니다. 하늘까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다가옵니다. 어두워지자 야행성 포식자들이 나옵니다. 라일라도 보입니다. 녀석이 수컷 표범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표범 무늬는 숲을 사이에서 완벽하게 위장이 되죠. 이웃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일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영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근처에 다른 표범이 있습니다. 코발라가 사냥을 나온 모양입니다. 드리프터가 그 뒤를 밟고 있습니다. 코발라가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젊고 빠른 경쟁자에게 저녁을 내주고 말았죠. 녀석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배를 채우는 드리프터. 녀석의 압박 전술이 먹히고 있습니다. 수컷들이 싸우는 동안 라일라도 바빴습니다. 임팔라는 모두가 좋아하는 먹이죠. 하이에나에게는 사냥보다 먹이를 훔치는 일이 훨씬 더 쉽고 편합니다. 라일라는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수적으로도 밀립니다. 굶주리고 실망한 채 녀석이 나무로 돌아갑니다.
근처에서는 세라와 가족들이 물소 무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술을 바꾼 모양입니다. 녀석들이 몸을 숨기지 않고 내놓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흩어지며 누군가 떨어져 나오면 더 편하게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소의 뿔에 받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먹이가 클 때는 수컷들도 합세를 하죠. 하지만 스카와 타이슨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컷들 없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싸움이죠. 포식자와 먹이가 생존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물소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스카가 이빨로 마무리를 하죠. 오늘은 세라가 해야 합니다. 이제 세라 무리는 며칠을 더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물소가 건기에 희생됐습니다. 이 사체를 먹게 되면 포식자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죠. 그래도 가능할 때 먹어둬야 합니다. 사냥을 마친 사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청객 두 녀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먹을 만한 부위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여전히 스카와 타이슨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영역에 집착하면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가끔은 불청객과도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배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세라는 침입자가 달갑지 않았죠. 불청객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스카와 타이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녀석들의 무리이고 영역이고 녀석들의 먹이입니다. 침입자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녀석들이 더 크고 강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노련한 싸움꾼에게 맞서는 건 무모한 일이죠. 불청객들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자리를 뜹니다. 녀석들이 우두머리에 도전하려면 몇 년 더 건기를 견뎌내야 하죠.
박하가 흔적과 냄새를 남기며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서를 찾은 거죠. 하지만 타이슨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감염된 물소를 먹고 소결핵에 전염된 듯합니다. 형제의 정권이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우두머리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드리프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코발라의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밤에 잔뜩 먹고 나무에 늘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탈출로가 없습니다. 드리프터가 이기면 녀석이 라일라를 차지하겠죠. 코발라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노련한 싸움꾼이 오늘은 방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도 잃어버렸죠. 단 한 방으로 녀석의 시대가 끝납니다. 녀석은 몸과 자존심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라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새끼들부터 찾아야 합니다. 원래 새끼들은 숨어 있다가 어미가 돌아오면 밖으로 나오죠. 하지만 새끼들이 응답이 없습니다. 잠시 후 새끼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새끼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새도우가 일을 저지른 걸까요? 세라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아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10월이) 되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긴 가뭄 끝에 비구름도 생겨나고 있죠. 밤이 되자 세라의 무리가 사냥을 나갑니다.
스카와 타이슨의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세라의 여동생이 먼저 식사를 하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냥은 암컷들이 하지만 식사는 수컷들이 우선이죠. 타이슨도 뭔가 해보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녀석의 마지막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가 내리면 사바나 전체가 기운을 되찾습니다. 덥고 힘겨웠던 날들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말라말라는 생기를 되찾겠죠. 말라붙었던 대지가 푸른 풀밭으로 바뀝니다. 물소들도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컷들이 몸치장을 하고 암컷들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말라말라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겠죠. 강가에서는 드리프터가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녀석과 라일라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라일라가 엎드려 짝짓기를 유도합니다. 가임기 7일 동안 녀석들은 몇 번이고 짝짓기를 합니다. 임신에 성공하면 라일라는 3개월 후쯤 새끼들을 낳게 됐죠. 코끼리들도 비가 준 혜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원한 모래와 물이 있는 이곳이 바로 지상낙원이죠. 세라의 무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중 암컷 하나가 불안합니다. 스카의 공격을 받았던 세라의 여동생이죠. 상처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세라에게는 무리 전체와 하나 남은 새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동생을 놔두고 가겠죠. 혼자 남겨지면 사냥도 힘들고 하이에나를 상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밤에는 더 위험합니다.
어두워지자 무리가 사냥을 준비합니다. 번식기에는 특히 더 쉬운 사냥감이 있죠. 새끼 물소는 바로 수컷 사자의 밥이 됩니다. 물소 무리는 쉽게 새끼를 포기하지 않죠. 하지만 새끼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사자들이 새끼를 차지합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입니다. 세라의 아들입니다. 연한 고기는 새끼도 먹을 수 있죠. 스카가 먹이를 나눠줍니다. 새로운 세대가 육식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무리가 근처에 있지만 타이슨이 합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과 가뭄으로 몸이 움직이지 못할 만큼 망가진 거죠. 한편 쿠발라도 사냥에 성공해서 안전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도우의 무리는 더 쉬운 목표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라의 여동생이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허기는 면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세도우가 냄새를 맡은 거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적으로도 밀리고 몸까지 성취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밀려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버텨야 하는지도 모르죠. 아직 녀석에게는 사자의 명성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모두 함께 먹는 것으로 절충을 합니다.
12월. 한여름이 오고 새로운 탄생과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일라와 드리프터는 일주일간의 연애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번식을 마치고 다시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녀석과 드리프터는 2년 후에나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샌드 강가에서 타이슨이 힘겹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자는 먹이에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데 타이슨은 벌써 2주째 굶은 상태죠. 소결핵으로 폐와 호흡기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녀석의 몸이 한계에 다다른 듯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쿠발라가 밤에 먹다 남은 고기와 함께 포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굴에서 나온 하이에나 한 쌍이 생존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밑에서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고기를 주워 먹죠. 그리고 표범이 먹이를 떨어뜨릴 때까지 괴롭힙니다. 코발라가 불안해 보입니다. 이때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코뿔소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코발라가 먹이를 내놓습니다. 하이에나는 나이가 어려도 무시할 수 없는 녀석들이죠. 힘든 건 쿠발라만이 아닙니다. 스카의 왕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녀석 혼자입니다. 타이슨의 삶이 끝나갑니다. 강가를 떠날 힘조차 없습니다. 숨쉬기도 버거워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타이슨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 살았죠. 형제가 한 팀이 되어 용감하게 싸웠고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켰으며 영역과 무리를 지켜냈습니다. 녀석은 제 몫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수. 타이슨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멀리서 스카가 울고 있습니다. 이제 녀석 혼자 스플릿 락을 지켜야 하죠. 앞으로 젊은 사자들이 계속해서 녀석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스카가 무리를 지키고 타이슨의 마지막 자식을 무사히 키워낼 수 있을까요? 말라말라의 정권이 위태롭습니다. 영역은 차지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죠. 가장 강한 포식자도 끝없이 위험에 처합니다. 이제 무리 전체의 운명이 스카에게 달려 있습니다.